자, 여러분들,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모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 옵션입니다. 교재의 제3장에 해당되겠고요. 그래서 본장에서는 이항 옵션과 블랙숄즈 모형을 다루도록 한다. 유럽형 투자 옵션의 환경에서 가장 자주 활용되는 방법론이다. 그게 챕터 3장에 대한 내용이고, 그 중에서 이항 옵션 모형은 비용 편익의 흐름을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투명하게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라는 거고요. 블랙숄즈 모형도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블랙숄즈 모형은 금융 옵션에서 가격 결정 방식 모형으로는 적합하지만 경제학의 구조적 모형보다는 축약형 모형에 가까워 블랙박스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라고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이 엑셀에 표현이 되는 게 이항 옵션에 해당되는 거겠고요. 블랙숄즈 모델이 블랙박스와 비슷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블랙숄즈 이게 이제 블랙숄즈의 콜 옵션 공식이 되는데 이 보면은 상당히 수학적인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주어지는 어떤 파라미터 값들이 있으면은 기계적으로 계산은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른쪽에 보는 것과 같은 이 가격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어떤 그 흐름을 구조화할 수 없다, 시각적으로 구조화할 수가 없다라는 점에서 블랙숄즈 모형은 이 좀 경제적인 어떤 직관적인 어떤 해석 이런 측면에서 좀 한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블랙숄즈 모형은 굉장히 많이 쓰여요.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하지만 이제 우리가 금융공학 에서는 이제 블랙숄즈가 많이 쓰이는데 이 금융공학 방법론을 경제학적인 어떤 영역으로 가지고 와서 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할 때에는 블랙숄즈보다는 이와 같은 이항 옵션으로 쓰는 게 시각적으로 구조화하고 또 우리가 사업의 어떤 현금 흐름을 또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블랙박스에 가까운 게 블랙숄즈 모델이다 라는 의미이겠고요. 자, 그러면 블랙숄즈 말고 이제 이 BDT는 이제 바이노미얼 디시전 트리 이제 모델이라고 했군요. 바이노미얼 디시전 트리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여기서 왜 바이노미얼이라고 했느냐 라는 게 이제 보면은 이 항이 두 개로 나뉘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렇게 항이 두 개로 나뉘는 거고요. 자, S0는 기초자산의 가격이 됩니다. 기초자산의 가격이 돼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의 오늘 현재 시점에서의 가격, 그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성 평가에서는 이 S0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어떤 이렇게 즉 프레젠트 밸류, 어떤 프로젝트의 프레젠트 밸류, 현재 가치에 해당하는 것이 이 S0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 t는 0에서부터 t는 1, t는 2, t는 3 해서 제3기까지 존재하는 거고요. 그때 S0의 가격의 그 다음 기에 US0로 증가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U는 당연히 1보다 크겠죠. 그래서
S0의 가격이 그 다음 기에 US0로 될 확률이 P가 되겠고요. 반면에 1-P의 확률로 가격이 DS0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당연히 D는 1보다 작고 0보다는 큰 값이 되겠죠. 그래서 항이 올라가는 것, 내려가는 것 이렇게 두 개의 항으로 나눌 수 있다 해서 우리가 이항 옵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T는 1에서 T는 2로 또 한 기가 더 전개가 되었다라고 봅시다. 이제 이럴 경우에 가격이 또 한 번 더 상승을 해요. 그러면은 US0에서 한 번 더 상승을 했기 때문에 U 제곱 S0가 되겠고요. 그래서 초기에 S0에서 계속 한 번 상승 또 두 번째 상승해서 U 제곱 S0가 될 확률은 얼마냐? P의 이게 독립확률이죠. 그래서 P에 한 번 더 P가 곱해져서 P 제곱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반면에 상승했다가 그 다음 기회에 하락을 한다. 즉 상승의 U가 한번 적용이 되고 그 다음 기회에는 D가 적용이 돼서 UDS0가 될 확률은 P 곱하기 1-P가 되는 겁니다. 독립확률이니까는요. 또 지금 DS0인 경우에 상승하게 되면은 UDS0가 되겠죠. 그 확률은 P1-P가 되겠고 하락 두 번의 하락을 거쳐서 D제곱 S0가 될 확률은 1-P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항들이 쭉 전개되는 방식이 두 개의 항으로 갈라져서 이항 옵션이라고 하고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항 옵션이 있다면은 3항으로 나누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상승하거나 가격이 동일하거나 아니면 하락하거나 즉 P의 확률로 상승하고 Q의 확률로 가격이 그대로 유지를 하고 1-P-Q의 확률로 가격이 하락을 하는 이런 거를 이제 트리노미얼, 바이노미얼 대신에 트리노미얼 디스트리뷰션에 해당하는데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구조 얼마든지 수학적으로 구조화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이항 옵션의 구조가 있을 때 U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U는 이 시그마가 주어지는데 이 시그마는 뭐냐면은 변동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그마 변동성 로그 정규 분포에서 우리가 표준 편차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실제 시계열 데이터를 가지고 시그마를 추정을 하는 것도 간단하게 연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시그마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추정이 된 시그마가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간격이 델타 t다. 델타 t라고 하면은 상승률은 엑스포넨셜의 이 시그마 그 다음에 루트 델타 t가 들어간 공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폭은 또 u분의 1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계열상의 변동성 개수만 추정을 하게 되면은 u와 d를 구할 수 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자, 그러면 P는 어떻게 구하냐? 상승 확률 P의 확률로 상승한다고 했죠. 그거는 이 공식에 의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U와 D를 구하게 되면은 모든 값들이 다 주어진 거라서 이 값을 구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이제 P가 되는 거예요. MPB 고전적인 MPB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가 상승하느냐 아니면은 하락하느냐 할 때 비슷하게 확률을 P 또는 1-P 이거를 우리가 묻죠. 근데 이때 P는 어떻게 우리가 주로 구하게 된다고 했죠? 이때 P는 주로 상당히 이제 주관적 확률에 의지할 때가 많았다 라고 이야기했죠. Subjective probability에 가까운 거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할 때 어떤 그 가치가 상승을 할 거냐 또는 하락을 할 거냐 그것에 대한 확률적 가능성을 이제 물어봐서 그것을 종합해서 P
또는 1-p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쨌든 주관적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거고요. 이 이항 옵션 모델링으로 오게 되면은 그런 주관성을 극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죠. 예. P에 대한 주관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극복을 할 수 있게 된다. 파라미터 값만 주어지면. 그래서 P를 계산을 할 수 있다. 하고 이제 쭉 다른 건 이제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페이지 101페이지에 보면은 약간의 타이포가 있어서 지금 이 PDF는 그거를 고친 겁니다. 그래서 이 101페이지 내용을 이 리바이즈드 된 이 버전으로 좀 설명을 들으면 되겠고요. 자, 이제 그러면은 쭉 이렇게 가치가 이렇게 증가하고 하락하고 하는 어떤 그런 흐름을 갖고 있을 때 우리의 관심은 옵션 가치를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옵션 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지금 이 얘는 우선 콜 옵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콜 옵션의 기본적인 가치는 어떻게 구했죠? max가 있고 st-k0 이거였죠, 그죠? 이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t는 3에서 제3기에서 가치가 u 세제곱의 s0일 때 옵션 가치는 어떻게 된다? 바로 이 동일한 공식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값이 주어졌을 때 상승을 했죠. 근데 이 노드에서 옵션 가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USS0-K 하고 0을 비교해서 그 중에 큰 것을 택할 수 있어요. 동일한 논리로 이 경우에는 U제곱 D S0-K 0. 오케이?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약간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만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가 수식을 표현을 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확인되죠. 자, 이거는 마지막 터미널 피리어드에서 옵션 가치겠고요. 그 다음 기에 옵션 가치를 계산을 해야 돼요. 이제 여기에서 옵션 가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백워드로 계산을 합니다. 백워드. 그래서 최종 단계에서 t-1을 봐요. 그런데 t를 먼저 계산을 하고 t-1을 볼 때 t-1을 계산을 할 때에는 t로 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두고 t-1의 가치를 평가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백워드 방식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t는 2에서 u제곱 s0 노드를 한번 봅시다.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 만일에 이게 t-1이고 이게 t다. 이제 물론 이 예제에서는 t는 3이고 요거는 2가 되겠죠. 그래서 t-1에서 t로 갈 때 이렇게 상승할 확률이 있겠고요. 또는 하락을 할 확률이 있습니다. 각각 P와 1-P의 확률로 주어지죠. 그래서 U제곱 S0에서 P의 확률로 U 세제곱의 S0가 될 경우에 그때 옵션 가치는 지금 이게 되는 거예요. 또한 U제곱 S0에서 1-P의 확률로 U제곱 D S0가 될 때 그때 옵션 가치는 지금 이 항이 되겠습니다. 자, t-1에서 t로 갈 때 a라는 옵션 가치를 갖게 될 확률이 p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옵션 가치를 갖게 될 확률이 1-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t-1에서 t로 갈 때에는 이 두 개의 확률에 대한 기대값을 우리가 고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지금 t는 2에서 t는 3로 가느냐 아니면은 t는 2에서 우리가 옵션을 행사하느냐, 그게 이제 결정사항인데 이때 무슨 말이냐, t는 3로 가게 되면 그때 기대값은 이런 공식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고요. 만일에 t는 2에서 옵션을 행사하게 되면은 그때는 그냥 u제곱 s0-k
이 가치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식 3-1은 뭐냐면은 t는 2에서 u제곱 s0에서 옵션 가치는 어떻게 된다? 지금 첫 번째 요 항은 t-1에 해당하는 거고요. 요거 요거는 t로 갔었을 때 해당하는 거고요. 이건 t-1에 머물 때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제에서는 t는 3이죠. 그래서 t는 3이 될 때 u 세제곱 s0가 되어서 이러한 옵션 가치를 얻게 될 확률이 스몰 p가 되겠고요. 또는 u제곱 ds0가 가서 이러한 옵션 가치를 얻게 될 확률이 여기 1-p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확률에 대한 곱을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기대값이 되는 거예요. 즉 t는 3로 이행을 했을 때 그때 가가지고 이 옵션들을 행사하느냐 마느냐 결정을 해보겠다 라는 거고요. 이제 t-1은 2는 뭐냐면은 t는 3에 가가지고 옵션 행사 여부를 결정을 굳이 하지 말고 t는 2에서 결정을 할 때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유사하게 쭉 계속 백오드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해서 어디까지 간다? S0까지 가요. S0까지. 이렇게 해서 가면은 이 가치를 구할 수 있어요. 즉 예를 들면은 이거는 지금 t는 0이죠. t는 0일 때 어디에 값을 보냐면은 t는 1인 이 값을 보는 거예요. 그때 옵션 가치. 그렇게 해서 백오드로 쭉 계산을 합니다. 자, 예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여기 엑셀과 함께. 그 전에 지금 17분이 넘었기 때문에 일단은 스탑을 합시다.